자, 봅니다. 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을 좀 하고 할까요? 자, 모집단과 표본. 자, 이 모집단은 니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전체적인 어떤 별량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 뭐 그랬던 그런 이제 전체의 이제 양을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자, 표본이라는 거는 이 전체에서 일부만 꺼내가지고, 알겠어요? 일부만 꺼낸 걸 가지고 어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를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고 표본들의 평균이 있겠죠. 맞죠? 모집단의 분산이 있을 것이고 표본의 분산이 있을 것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을 것이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나뉘는데 전수조사라는 게 있는데 전수조사는 이 모집단을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요. 그다음 표본만 꺼내서 조사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하겠죠. 그죠? 자, 표본의 크기라는 게 있는데 표본의 크기는 이 표본을 몇 개를 썼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표본을 10개 꺼냈으면 표본의 크기는 10이 되는 거고요. 20개 꺼내서 했으면 표본의 크기는 20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뭐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보건 추출은 이제 꺼낸 걸 갖다가 다시 집어넣고 두 번째 또 꺼내고 또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고 이런 게 보건 추출이고요. 비보건 추출은 뭐 한 번 꺼냈으면 다시 안 넣고 그 다음에 또 꺼내고, 그죠? 안 넣고 또 꺼내고 이런 걸 비보건 추출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니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앞에 그냥 모자만 붙이면 돼요. 알겠어요? 모자만 붙이면 되고 이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는데 자, 표본 평균을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쓸 거냐면 x 위에 짝대기를 붙여서 여기에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표본 평균. 자,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 있겠죠? 표본 분산은 잘 쓰지는 않는데 표본 분산은 그냥 s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s제곱 표본 표준 편차 이게 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원래 이제 시그마를 우리가 분산에 썼었잖아요. 분산에 이제 모 분산, 그죠?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그 영어 알파벳이 s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고 이건 영어 알파벳이고 뭐 그렇게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본 이제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표본을 이제 몇 개 꺼내느냐, 맞죠? 그러면 n개 꺼냈다. 그럼 n분의 1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표본 더하기 두 번째 표본 해서 n개의 표본을 꺼내서 이렇게 나누기 n, 맞죠? 이렇게 하면 이제 표본 평균이 될 것이고요, 그죠? 자, 표본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분산이 원래 그게 뭐예요? 분산 자체가 분산이라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맞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자, 편차는 또 무엇이냐?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죠. 알겠죠? 그래서 자, 이 모든 별량에다가 마이너스 평균을 빼는 거죠. 그죠? 평균. m이라고 쓰면 되겠죠. 네, 표본 평균을 써야 되겠네. 자, 여기서 또 대문자를 써주는 게 보통 x1, x2,
xn 하고 별량 빼기 평균인데 평균이 여기서 이제 표본 평균 x바 빼서 편차 제곱 더하기 x2 빼기 x바 제곱 더하기 랄랄라 xn 빼기 x바 제곱 한 다음 역시 이제 나누기 이제 n을 할 것 같지만 표본 분사는 나누기 n을 안 하고 n-1로 나눕니다. 그죠? n-1분의 1 이렇게. 자, 왜 n-1분의 1로 나누느냐? 이거는 이제 일단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서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뭐 굳이 뭐 이유를 들자면 이게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이랑 모분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n-1로 나눕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n으로 나눈 게 아니라 n-1로 나눈다는 거. 모분산이랑 표본 분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s는 요거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그죠?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가벼운 설명은 끝이 났고요. 이 뒤에 거는 뒤에 거 하면서 또 설명을 합시다. 이게 낫겠네요. 많이 설명해 놓으면 또 까먹으니까.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하나 내놨어요. 그죠? 자, 정규분포가 있는데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인 이런 정규분포가 있는데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이제 꺼냈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x바가 표본 평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 맞습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느 시간에 들어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얘는 어느 시간에 들어있을까요? 자, 우리 분산식에 들어있겠죠? 맞아요. 자, 이 분산식에 이거 기억나나요? 먼저 vx는 별량 제곱의 평균에 빼기 이 반을 왜 갖다 붙였니?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요 꼬라지가 요거에 맞춰진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걸 가지고 평균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설명 안 해. 안 되나?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있나? 표본 평균. 이거 설명을 하고 해. 미안합니다.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안 되겠네요. 아까 그 앞에 것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앞에 것만 갖고 안 되겠네요. 자,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답이 안 나올 텐데. 자, 죄송합니다. 다시. 자, 표본 평균에 그죠? x바는 표본 평균을 했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 자,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한번 증명을 하긴 했는데 기억나나요? 자, 그러니까 요 차이를 기억하세요. x 바만 쓴 거는 표본 평균이고요. 여기 x 바에다가 다시 2라고 해놓은 거는 그럼 얘는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표본 평균들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너희들 이해하기 쉬워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러니까 이제 표본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꺼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표본을 여기서 꺼내고, 또 여기서 또 표본을 꺼내고, 여기서 또 표본을 꺼내고, 이런 식으로 표본을 여러 개 꺼내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범서고등학교 2학년 전체가 모집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학년 1반 이 표본이 하나 될 수 있고요. 2학년 2반도 표본이 하나 될 수 있고요. 2학년 3반, 4반 해서 10반까지 다 표본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우리가 1반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성적 평균을 내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해서 그런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한 거예요. 알겠어요?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그래서 다시 평균들을 구했더니 표본 평균 말하기 되게 힘드네. 표본 평균이랑 평균은 뭐 이렇게 다르지만, 알겠어요? 표본 평균이랑 모 평균은 다르지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도 있겠죠. 맞아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도 있습니다. 그럼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 분산에다가, 그죠? 모 분산에다가 나누기 n, 이 표본의 개수로 나눠줘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나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여기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저 내용이 지금 요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내용까지 그냥 다 할까요, 일단? 자, 다음 내용은 뭐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정규 분포 따른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 자, 우리가 모든 자료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건 아니죠. 근데 많은 집단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정규 분포라는 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흩어진 이런 모양의 분포를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꺼낸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야. 그러면 표본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본 평균을 해도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이런 소리고요. 자, 두 번째,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그죠? 안 따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전부 똑같은 값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씩. 뭐 예를 들어서 뭐 10점 1명, 20점 1명, 30점 1명, 40점 1명, 50점 1명 이러면 정규 분포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여기 뭐 갑자기 2명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모집단이 정균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들을 충분히 크게 가지고 왔어. 알겠어요? 표본을 적게 뭐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표본을 많이 가져왔어. 그때는 걔들이 또 정균포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모집단이 정균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걔네들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하면 또 정균포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정균포를 쓸 때 여기서 지금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는 자 어떻게 쓸 거냐? 자, 우리 정규분포는 보통 이제 어떻게 써요? n 쓰고 맞죠? 그 다음에 평균 쓰고 자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대로 m을 쓰면 되겠죠. 맞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모평균이 똑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 분산을 적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적어야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시그마 제곱 적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고 했어요? n분의 시그마라고 했죠.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 마지막. 자, 모평균의 추정은 우리가 전체 이제 모평균을 구하려니까 너무 자료가 방대할 경우죠. 자료가 너무 많을 경우는 표본 평균만 가지고 이제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이제 추정을 할 건데, 자, 전에도 말했지만, 범위를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어때요? 당연히 그 안에 평균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이제 잡을 건데, 95%, 그 다음에 99%, 요렇게 이제 잡을 겁니다. 맞죠? 자, 95%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넓이를 전체의 넓이를 95%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의 넓이가 0.95가 되게끔 잡는 거고요. 그러면 평균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99%는 이거에 아까도 말했 똑같이 좀 더 이제 넓이 가져가겠죠. 얘보다. 그죠? 얘보다 얘가 0.99가 되게끔 이렇게 잡은 게 이제 99% 확률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 주어가 왜 안 올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그죠? 표준 정규분포 했을 때 평균이 0으로 만들었을 때 이 0.95가 될 때 여기 z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기가 이제 1.96입니다. 마이너스 1.96이겠죠. 그 다음에 99%가 될 때 그때 이제 여기 z값이 2.58 마이너스 2.5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식도 이제 전에 해야 되나? 자, 지금 평균 빼기 멸량 이게 x파 빼기 평균 절대값이 평균의 차가 95% 이게 0.95 이하의 확률 이렇게 해서 출발하던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얘를 표준 용표 바꿨을 때 z 값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봐요. 거꾸로 갑니다.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 1 확률은 0.95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반대로 갑니다. 보통 우리가 그 x로 z를 만들어 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갑니다. 이게 0.95이니까 여기서 이제 x를 이제 가져갈 거거든요. x를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자, 이 z는 보통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자, z는 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나왔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분산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 평균들의 이제 요거를 구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뭐라고 씁니까? 이게 x가 아니라 x 바를 써야 되겠죠. 그죠? x가 아니라 됐어요. 자, 그리고 빼기 m을 하실 거고요. 나누기 원래 이거는 모분산이잖아요.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 그랬어 아까? 루트 n 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분산이 아니고 요걸 쓰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상 x바 마이너스 m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여기서 x 바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다 빼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x 바 이게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x 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자 m 여기 마이너스 곱해준 걸 1로 갖고 올게요. 그죠? 자리 바뀔 거니까요. x 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또 마이너스 붙여주면 x 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보세요.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모평균은 표본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거 이상의 표본 평균에다가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요 범위 안에 이 평균이 그죠? 이 평균이 요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 확률로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더라. 이 소리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 마이너스 2.58과 플러스 2.58를 바꾸기만 하면 99% 확률로 이게 이제 모평균이 표본 평균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넓어진 거잖아요. 생각해봐. 2.58, 1.9보다 크잖아요. 근데 더 큰 값을 빼고 더했으니까 더 넓어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99% 확률로 이게 95%가 더 큰 값이니까 99%가 그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솔직히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그냥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완전 모르고 외우는 것보다 그래도 이해하고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거는 별량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에서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분산식에서 나왔겠죠. 맞아요. 자, 뭐냐면 x 바의 분산은 x 바 제곱의 평균 빼기 x 바의 평균의 제곱 이렇게 나왔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정규분포는 이제 자 여기서 평균이 이거 모평균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평균
이고 얘가 이제 모분산인 거죠. 모분산. 자, 그러면 이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어떻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게 그죠? 자, 모분산이 지금 4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4에다가 나누기 표본의 크기 2 해서 2가 바로 바뀐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가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0이죠. 그래서 10의 제곱 100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에서 뺐을 때 되느냐? 이게 102가 되겠네요. 맞죠? 네, 맞아요. 몇 번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또 확률 분포가 있는데요. 자, 확률 분포는 이미 확률의 합을 더해서 1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 확률 분포의 평균을 구해봅시다. F는 그냥 2의 평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확률 분포의 평균이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게 또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 구하고요. 자, 분산도 구해봅시다. 분산은 어떻게 구하나요? 분산은 제곱 곱합니다. 4분의 1 더하기 제곱 곱합니다. 4 곱하기 2분의 2죠. 제곱 곱합니다. 4분의 9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자, 다 까먹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게 4분의 10 2분의 5 2 더하기 2분의 5 어? 2분의 9. 이거는 2분의 이거 4니까 8 2분의 1. 그러면 얼마요? 2분의 1?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모평균, 모표준 편차를 일단 분산을 구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x바의 평균, 그죠? 자, x바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 뭐라고 했어요?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표본 평균들의 분산 뭐예요? 표본의 크기 4라고 했어요, 그죠?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얼마였죠?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그러면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주머니에 1번 공 2개, 2 써있는 공이 3개, 3 써있는 공이 2개 들어있는데 7개인가? 여기서 4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그거의 표본들의 평균과 표본들의 분산은 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먼저 모분산, 모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모평균, 모분산을 구해야 이게 표본들의 그걸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개를 가지고 평균을 냈을 때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일까요? 자, 가장 작은 값은 1, 2개, 2, 2개로 평균을 냈을 때겠죠. 맞아요. 가장 작은 4개.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얼마? 6이나? 6 나누기 4 아니야? 맞아요. 근데 왜 1이지? 왜 1이지?
이걸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닌가? 꺼내고 또 꺼내고 이렇게 해야 되나? 1, 1, 2, 2, 2, 3, 3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임의로 조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아, 이거는 우리가 x바에 그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x바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x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이 x는 뭘 잡아야 되냐면 이제 꺼낸 공의 그지? 이 공을 꺼낸 공의 숫자를 x라고 잡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바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x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x는 도대체 이제 뭘 잡을 거냐죠. x는 이제 공의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공의 숫자. 그래서 공의 수를 가지고 이제 x라고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x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부터요. 2, 3 요렇게 1, 2, 3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의 숫자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을 하나 꺼냈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지금 7분의 2죠. 7분의 2. 그 다음 2가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고요. 3이 나올 확률도 7분의 2 이렇게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x의 평균을 구합니다. 얼마입니까? x의 평균이. 자, 7분의 2, 7분의 6, 7분의 6, 7분의 14 해서 2다, 그죠? 그래서 2고의 평균이 이거의 분산은 얼마입니까? 자, 7분의 2, 7분의 4, 3, 12, 7분의 9, 28 에다가 빼기 평균의 제곱 하시면 자, 이게 7분의 32, 7분의 32, 7분의 4, 7, 28, 7분의 4인가요? 이게 이제 x의 분산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어차피 뭐 4개를 꺼내든 5개를 꺼내든 상관없이 모 평균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이 개수가 중요해요. 몇 개 꺼냈는지. 그래서 n분의 5분산 7분의 4 하시면 7분의 1인가요? 이렇게 구하는 거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fx가 요런데 이 fx의 최대수 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자, 요런 형태를 한 거 보니까 정적분의 형태를 띈 함수다, 그죠? fx가. 자,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f'x는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이렇게 상수 변수 x 들어있는 경우는 이것만 들어가면 된다 했지만 둘 다 변수 x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요거 넣은 거에서 요거 넣은 걸 빼기로 했죠? 기억나나요? 그럼 여기 넣으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서요 빼기 x가 들어가면 x 세제곱 빼기 x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귀찮습니다. x 세제곱 3x 제곱 3x 1 빼기 x 빼기 1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x 하시면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라가고, 이렇게 날라가고, 얼마예요? 3x 제곱 3x 이렇게인가요? 됐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2차야. 그럼 fx는 3차겠지? 아니. 자, 그런데 f 프라임 x가 0인 점을 찾으면 우리가 극대극소를 알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럼 이거 3x로 묶었더니 이렇게 돼서 0하고 마일 되겠죠? 0 마일.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 보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것이고, 자, 마일 여기서 0 이렇게 됐겠지. 자,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1 여기서 1까지니까 최대값은 여기 아니면 1을 넣었을 때겠지, 그지? 누가 최대값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값은 정해졌네. 최소값은 0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겠지? 자, 그런데 지금 최소값은 0을 넣어서 구해야 되나? 자, 일단 F0을 구해봅시다. 자, F0은 여기다 0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t dt 이렇게네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t 대제곱 2분의 1 t 제곱 해서 1, 0 들어가니까 얼마입니까?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누가 다 해야 돼? 아씨, 그러네. 누가 다 했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인티그랄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0까지 얘를 해야 되겠네. dt. 자, 그럼 이것도 내가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0하고 재활용 0하고 마일을 넣게 되면 0 넣었을 때는 어차피 0일 거고 마일 넣으면은 앞에 일단 마이너스 붙여놓고 마일 넣으면 4분의 1 마일 이거 마일 넣어도 그대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 4분의 1 맞죠? 부호만 바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F1 구해봐야 되죠. 자, F1은 인티그랄 여기 1 집어넣으면 1에서 2까지 그러면 t의 세제곱 빼기 t dt 근데 역시나 여기다 그러면 우리가 1,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1, 2 하면은 요거는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 1의 4제곱 빼면 얼마예요? 15인가? 15 마이너스 2분의 1 2의 제곱 4 빼기 1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5 빼기 2분의 3 4분의 6 4분의 9 됐죠? 이게 더 크다 그죠? 우리가 마일 넣었을 땐 4분의 1 여기 4분의 9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4분의 8 해서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프로 하는 게 더 쉽고 빠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요 안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절대값 t다 이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그냥 절대값 하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뒤집어졌을 거고요. 얘 1인 거니까 평행이동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즉 여기서부터 적분을 시작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어디까지 적분을 했을 때 최대값이 될까요? 입니다. 자, 범위는 3까지죠. 그럼 봐요. 여기서 적분하면 점점 적분값이 커지죠. 조금 커집니다. 왜냐면 이 양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적분값이 작아져요. 맞죠? 왜? 음수가 더해지니까요. 그럼 점점 어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그냥 1까지 적분했을 때 가장 크겠죠. 맞아요? 이 그래프로 하는 게 제일 쉽네요. 그래서 답이 2가 나와요. 그렇겠네요. 그래프상죠. 2 곱하기 1 때리고 2분의 1 때리면 어떻게 편집? 1 나오네. 달라. 넓으니까. 네. 살짝 그림? 그 그림이지. 그림.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그래프 말고 본대대로 해볼게요. 일단 자, 역시 미분을 해서 f'x를 구해보면, 자, f'x는 여기 상수고 변수 x니까 이게 들어가서 1 빼기 절대값 x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럼 역시나 f'x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왜? 그럼 여기서 보통 최대값이 나올 거니까요. 그럼 x가 얼마예요? 아니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꼭 저때 있다가 최대값 최소값. 아니 극대 극소가 나온다고. 아 그때 극소요. 아. 네. 그러면 지금 x가 0, 1, 풀마 1에서 그죠? 네. 어. 근데 x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점수는 최대 조회수. 처음에 파서 움직이. 근데 이것도 그래프네요. 결국은 보세요. 뭐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죠? f'x의 그래프가 이런데, 그럼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인데, 맞아요. 네. 그 여기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요? 그 소. 소를 가져요. 그죠? 여기서는요. 그때 그 대를 가지겠죠.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이렇게죠. 그렇게 맞죠? 2차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2차예요? fx 2차 아니에요? 왜 fx가 2차를 가요? 3차예요? 절대값 x인데. 아니 3차는 아니지만 초반에 어쨌거나 지금 0이 되는 지점에 극대극소가 일어날 거니까 뭐 이게 뾰족할 수도 있고요. 네. 그죠?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0에서부터니까 여기고요. 0이 3은 뭐 이쯤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최대값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1 집어넣어서 최대값이 나온다. 그죠? 그죠? x가 1일 때. 그럼 이제 1을 넣고 음. 적분을 해요. 그렇죠. 1을 넣었을 때 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n 뒤에 0이니까 상관 안 쓰고. 근데 복잡한데요. 이거 그럼 또 이 절대값을 나눠야 된다. 그죠? 그쵸, 좀 복잡한데요. 근데 1에 마일에서 1 사이 값을 넣으면 이게 다 양수 아닌가요? 뭐가요? 요 값이 마일 넣으면
아 전체 값이요. 저 t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네, 그죠? t에 대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인티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네. 이게 음수니까 1 플러스 t 그쵸. t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티그랄 0에서 1까지는 1 마이너스 t dt 맞죠? 요걸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얘가 t 2분의 1t 제곱 0 마 1 들어가면 자, 0은 0이고 마 1 들어가면 얼마인가요? 마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t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해서 1, 0이니까 1 넣으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인가요? 영인데 그러니까요. 왜 0이 나오지? 그러게요. 어디서 또 계산 미스가 났냐? 다시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서 1 플러스 t고 0에서 1까지 양수니까 그냥 벗어야 돼요.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안 붙였네. 여기 아 전체 마이너스. 네. 여기 적분할 때니까요. 네.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네. 해야 돼. 앞에 0이 있는 거. 0 빼기 이렇게 됐지. 뒤에는 빼기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1이요. 1 맞나? 네 1이에요. 잠깐만. 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1이요. 1이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네 2 마이너스 1이요. 맞네요. 그래서 이게 2 빼기 1이니까 1이네요. 그죠? 네. 1 맞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근데 아까 그래프로 하는 게 훨씬 쉽죠? 네. 자, 라지 fx가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봐요.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여기 쭉 들어올 거니까 fx다 이 소리입니다. 전에도 말을 했지만 라지 fx를 미분한다고 해서 무조건 스몰 fx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라지 fx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이제 스몰 fx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라지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fx는 a에 x-1, x-2 이 소리네요. 맞죠?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 보세요. fx는 자, 이거 전개해서 그냥 미분해도 되고 곱미분 써도 됩니다. 귀찮아서 곱미분 할게요.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이거 쓰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역시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f1이 3이랍니다. 여기 1 넣으면 없어지고 1 넣으면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a는 마3. 자, 이제 f0은요 0 대입하면 답 나오겠죠. 해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공식처럼 외우기도 하는데 뭐 굳이 공식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요거를 정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요거의 그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적분 함수가. 그 다음에 빼기 f0 이렇게인가요? 자, 그럼 이제 x분의니까 x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빼기 0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죠? f 프라임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f 프라임 0은 얼마입니까? 한 거예요. 자, 그럼 역시나 얘를 미분하시면 얘가 x가 여기 들어갈 거니까 9x 제곱 2x 2가 될 거고요. f 프라임 0은 이제 0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0, 0 대입하면 2 이런 식으로 됐어요. 뭐가 다르지? 자, 이것도 불량수를 라지 f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f1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자, 나누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뽑아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f1을 구하세요. 뭐 이런 소리겠죠. 맞죠? 뭐지? 그냥 1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데 얼마야? 2, 4지. 네. 마이너스 4네 그러면. 그렇지? 뭐냐 이거 이 문제는. 자, 일단은 x가 1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1 넣으면 0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x에 여기 1을 넣으면 이건 0이니까요. f1이 0이란 소리죠. 네. 첫 번째 f1은 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 함수 정적분한 거는 어떻게 돼요? fx 마이너스 f1이요. fx 빼기 라지 f1 이렇게 되죠. 자, 거기에 빼기 스몰 fx 그리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엄청 미분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분모 분자에 x 마이너스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팀으로 묶으세요. 그쵸. 그래서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하고요. 얘는 따로 또 x 마이너스 1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를 나누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됐나요? 네. 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x 이 앞에 지금 리미트 계속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fx요. f1이죠, 무슨 fx? 아 그렇네요. 미분했으니까. 아, F1 f1이요. 이잖아요. 네, f1이요. 근데 0이네요. 좀 돌립시다. 자, 그럼 얘는 지금 f1이 될 거고요. 자,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사실 f1이 0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빼기 f1 써도 되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 프라임 1이죠. 아, 네, f 프라임이 됐어요. 얘는 f 프라임 1. 아, 1이요. 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1을 가면 1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얘는 F 0이죠. 0이고 이거 f 프라임 1이 있어요, 값이. 아니요, 그걸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기 이게 4라네요. 이게 4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 이게 4라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 1의 값이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근데 이거 로피달 써도 쉽게 풀려요. 자, 어떻게요?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네. 분자도 0으로 갈 거고 0분의 0 꼴이죠. 로피타 쓰면 되겠네요. 미분을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2x요. 2x죠. 네. 얘 미분하면 fx. x가 들어가서 fx가 되겠죠. 그리고 f 프라임 얘 x요. f 프라임 x가 될 거고요. 가 4. 그런데 이제 1 넣었을 때 4니까.
4인데 여기 이제 1로 보면 2분의 F1 빼기 F 프라임 1 4죠. 네. 근데 F1 아까 0이었죠. 네. 바로 나오죠. 그렇게 됐으니까 되게 쉽게 나오죠. 네. F1 0인 건 똑같이 구해요. 그쵸. 이거는 구해야 돼요. 처음에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다.